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개인사를 주절거리다 문득 너무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다는 걸 깨닫고 급히 입을 닫았다. 하지만 그런 속을 전혀 알 도리 없던 지훈이 평소 궁금했던 걸 무심히 물으며 다시 입을 열게 했다. 지우는 뭐라도 캐낼까 싶어 그와 사담이라도 나누려 치면 꼭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 통에 수렁이 끌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에 빠져들다 얻는 것 없이 급격한 피로감만 안고 대화를 마치곤 했다. 그들이 같이 하게 될 방송 장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훈도 충분히 절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었지만 대중의 눈엔 거칠애로 보기에 하유가 그동안 보여왔던 행적을 감안하여 자신이 많이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비칠 그림을 생각하곤 거기에서 올 실리를 챙기기 위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볼 수 있는 손해도 감수하고 그의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으로 정했다. 물론 단지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당연히 아니었다. 스튜디오가 실거주하며 생활하는 자가라는 것도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였다.
지우는 찌끈거리는 고를 붙잡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하유도 지훈에게 자신이 얼마나 경우 없는 막대먹은 인간으로 비칠지 알고 있었고 지금 자신이 더 아쉬운 자리에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따지고 볼 일이었다. 그는 당장 영혼을 뺏길 처지에 놓인 이례적인 상황에서 더 잃을 것도 겁나는 것도 없었고 그렇게 된 건 모두 지훈의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무조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대놓고 말하지 않았어도 그가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겪었거나 처지에 놓여 있다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선에서 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것처럼 구는 것에 혼란스러움이 들었다. 두 사람이 함께한 1시간 남짓한 방송은 기대 이상으로 호평을 받으며 앞으로 그 콘텐츠를 유지할 명분을 챙기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진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지우는 하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상투적인 말로 흘려들었다. 그것보다 그는 방송 내도록 한쪽에 놓여있던 작은 병에 대한 궁금증에 목이 말랐지만 참아먹지 못했다. 묻는다고 솔직하게 말해줄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괜히 성급하게 묻다가 아예 감춰버릴 것 같아 목구멍까지 차고 오른 말들을 그대로 삼켜버렸다. 그들이 머지않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예상과는 달리 방송을 핑계로 잦은 교류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지훈이 알게 된 건 그건 확실히 향수가 아니라는 것과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무작위로 뿌려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번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양을 뿌린다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 외엔 그 어떤 것도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자신이 가졌던 의문에 회의감이 들 정도였다. 하유 역시 가까이에서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지훈에게서 영혼이나 악마와 같은 그 어떤 개연성도 찾아내지 못하면서 특출난 메리트 하나 없이 그가 그 자리에 오른 데는 분명 어떤 식으로든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 실마리는 전혀 얻지 못한 채 그저 의욕만 증폭시켜 가고 있을 뿐이었다. 단 2번의 방송만으로 그들이 겉으로 내세우던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킬 만큼 기대 이상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자 지우는 차츰 하유에게 가졌던 의문은 시들해지며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다. 그는 오로지 채널을 더 키우는 것으로 목표를 다시 정했고 그건 고지에 있어 곧 닿을 것처럼 보였다. 확실히 열의를 불태우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유는 매우 담담한 반응을 보였고 그런 모습은 평소 그를 가까이에서 보면 왠지 조금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이던 지훈의 눈에 마음을 나눌 친구는커녕 가까운 지인조차 없어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지훈은 일과는 별개로 왠지 측은한 마음이 들어 자신이라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이 의아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자 그는 숨김없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것 또한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서로 바쁜 탓도 있었지만 왠지 지훈에게만 유독 벽을 치고 있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에 친해지려던 마음이 들었다가도 사라지기 일쑤였기에 아직 말조차 트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허무하게 흐른 시간은 어느덧 계약 기간을 일주일 남겨놓고 있었다. 요란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 그건 그가 맞춰놓은 8개의 알람 중 첫 번째 알람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더 이상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 체감으로 다가오자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든 결판을 내기 위해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로 했다. 방송이 끝나자 나갈 채비를 하던 지훈에게 하유가 넌지시 그러면서도 최대한 간결하고 담백하게 물었다. 하유는 대답 대신 반문하는 지훈을 말없이 보았다. 지훈은 자신을 뚫어질 듯 바라보는 그의 눈이 너무도 고요해 섬뜩하면서 들었다. 하유가 단출하게나마 나갈 채비를 하기 위해 잠깐 방으로 들어간 사이 지훈은 그를 기다리며 몇 차례나 왔어도 시간에 쫓겨 왔다가 가기 바빴던 탓에 아직 단 한 번도 여유롭게 둘러보지 못했던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그토록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푸른 병이 들어왔다.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마치 엄청난 보물인 것처럼 애지중지하며 한시도 떼놓지 않고 지니고 다니던 뭔가 묘하게 신비하고 요상한 그러면서도 왠지 모를 불쾌감이 드는 정체불명의 액체 같은 병이 눈앞에 버젓이 놓여있자 그는 아주 잠시 갈등하다 호기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집어들었다. 그때 하필이면 방에서 나오는 하유에 하들짝 놀라 들고 있던 병을 그만 놓치고 말았고 바닥으로 추락한 병은 그대로 허무하리만큼 아무 저항 없이 깨지고 말았다. 지훈은 질렸다는 듯 치를 떨며 미련 없이 발길을 옮겼고 하유는 순간 차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를 매몰차게 쫓아내고는 이내 후회했다.
깜깜 속에 춤추는 우리, 끝없는 밤의 유랑 그딴 속으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여기저기 위험이 숨어있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긴장 속에 빠져드는 너와 나.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여기저기 위험이 숨어있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긴장 속에 빠져드는 너와 나. 한극단의 막이 내리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이곳에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발자국. 다음 희생자는 바로 너일지도.